안녕하십니까.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. 오늘은 김홍도의 작품 감상에 들어가기 전에 김홍도를 키운 김홍도의 스승인 표암 강세왕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홍도는 딱히 내놓을 것 없는 그 중인 집안 출신의 아이였죠.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오는데요. 일단 그는 인복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. 당시의 그 엄격한 신분제도 하에서 재주를 타고났다고는 하지만 조부가 학은 무관인 것이 다인 그런 중인의 집안에 태어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죠. 그저 헌쟁이나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다행인 그런 아이였습니다. 그런 때 이제 당대의 문화예술의 총수가 되는 그런 강세왕의 눈에 들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죠. 7, 8세부터 이제 홍도는 그 강세왕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에게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요. 그의 타고난 재주는 그 강세왕의 집에 드나드는 사대부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강세왕의 말에 의하면 홍도는 뭐든지 잘 그렸다고 해요. 강세왕의 집에 드나드는 모든 인맥은 마치 홍도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았나 봐요. 강세왕에서 그림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요. 평생 그 제야의 문사로 살긴 했지만 조선 문단에 그 우뚝한 자취를 남겼던 이용휴라는 선비에게 글을 배우게 되었어요. 말하자면 이때부터 선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. 게다가 그 한양 최고의 갑부인 긴완태라는 사람한테서부터 경제적인 스폰까지 받게 됩니다.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풍류가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. 이후 그 강세왕이 이제 벼슬에 나가고 그가 김홍도를 추천하여 그 도화서의 화원이 되는 13년 동안 홍도는 사대부들의 그 문화예술의 풍미를 온몸으로 익히게 됩니다. 이분이 바로 홍도가 7, 8세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물신양면으로 홍도를 가르친 강세왕입니다. 이 그림은 표암이 70세 때 직접 그린 자화상이에요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어떠신가요? 입모양으로 봐서 매우 열정이 있고 눈도 매우 너그러운 것 같아요. 이런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그 홍도에게는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닐까요? 그림이 좋아서 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. 아마도 그 홍도라는 이름이며 그 사능이라는 자며 다 어느 것 하나 그 이 스승인 강세왕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강세왕의 일화로는 전해지는 게 많은데요. 그는 태어날 때 그 등에 표범의 무늬 같은 흰 얼룩무늬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호를 표암이라고 했답니다. 그는 그 숙종 때 대제학을 지낸 강연이 64세 때 얻은 막내 아들이래요. 기질이 밝고 해학적인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너그럽고 유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. 본관이 진주고요. 시사 3절이고요. 조선 최초의 미술평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그림은 표암 강세왕이 72세 때 영조가 그 당시 그 초상화로 유명한 그 이명기라는 화가에게 명해서 그린 강세왕의 초상화입니다. 거의 뭐 흡사하죠. 그 홍도의 그 자화상에 보이는 이 냉정한 얼굴 속에 보일 듯 말 듯한 이 만족스러운 미소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 홍도의 풍속하여 보이는 그런 정겨움, 해학성 등등은 어린 홍도의 인격 형성까지도 이 표암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을 합니다. 이 홍도는 바로 표암의 그 작품 그 자체가 아닌가 싶으네요. 표암의 그 업적은 대단합니다. 그는 글을 배운 문인으로서 그림 속에 그 사의, 그 의, 정신을 넣는 남종 문인화풍을 정착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으로 화법을 배우지 않고 글을 배운 문인 사대부들이 그의 정신, 그 공부를 배운 그 정신을 그림에 전달하는 그런 사의를 그리는 문인화풍을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.
중국의 산수화가 아닌 우리 조선의 산수화를 그린 진경선수화를 발전시킵니다. 그리고 풍속화나 인물화를 유행시키고요. 정말 예술의 총수라고 할 수 있죠. 중국을 통해 들어온 그 서양화법을 수용하는 등 이분의 업적은 정말 그 제자인 김홍도가 마치 그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전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그는 32세 때 그 큰 형이 그 이인자의 난에 연루되면서 졸지에 그 처가인 안산으로 쫓겨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숨어 살듯 살게 되는데요. 이것이 강세양의 작품입니다.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림들을 감상하다 보면 그냥 한없이 빠져들어서 즐기다 보면 어느새 그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시간이 몇 배로 드네요. 이런 작품들을 보면 세상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. 은일 자연하며 사는 맛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어린 홍도는 이 강세양의 집을 드나들면서 문인 사대부들의 그 생활상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꼭 표암 선생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것 같아요. 이런 생활이 선비들의 로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벼슬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요. 공짜가 없습니다. 이 고든 낚시질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강투공처럼 한가함을 즐기기가 보통 사람 쉽지 않죠. 그 가슴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원망, 절대 이 한가함을 느끼기 어렵죠. 보통 사람들은. 이 집은 정말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자고 싶은 집이죠. 제가 좀 피곤한가 보죠. 어쨌든 그는 30여 년간 자연인의 생활을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자연인의 생활을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. 뭐 행운이라면 행운이겠죠. 당시에는 이런 삶이 바로 선비에서 신선으로 가는 변곡점으로 생각했으니까요. 어쩌면 그는 신선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그런 바람을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만 안타깝다면 그 명문가의 사람이 어찌 환쟁이처럼 그림을 그리느냐는 말이 그 선비들 간의 입질이 오르내리면서 붓을 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. 만약 표암이 계속 그림에 정진했거나 그의 그림을 편하게 세상에 드러내었다면 어쩌면 단원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로미오와 주리엣, 리에왕 등 그 유명한 희비극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그 세계가 나온 그 극작가인 그 셰익스피어도 익명의 귀족이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앞세운 그런 대리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 모르지만요. 이게 셰익스피어입니다. 단원의 그 풍속화가 도속화의 필취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표암 강세황이 혹시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요. 다행히 그 표암은 자신의 예술성을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 화평을 써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로 인해서 표암은 조선 최초의 그 회화 품평가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. 화가들은 표암의 화평을 얻으려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. 그는 그 이인문의 시부도 혹은 심사정의 경구 팔경첩 혹은 김홍도의 행렬 풍속도 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에 화평을 남김으로써 그의 필적과 유명한 19절을 남기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60세에 장원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요. 글쎄요, 나이 60에 무슨 욕심으로 과거를 보았을까요? 61세 그 나라에서 특채로 그 종국품에 해당하는 영릉 참봉에 오르게 됩니다. 그런데 말단직이라서 그런가 이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홍도와 그 중앙간세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다고 하네요. 이후로는 이제 고속 승진했다고 해요. 아마도 이제 그의 그림 솜씨가 출세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64세에 정조직위하던 해예요. 요 64세가 이때 그 노인들에게 그 시험 치르는 그런 게 기국가라고 그런 게 있었대요. 여기서 장원급제를 합니다. 그래서 동부승지로 제수되고 66세에 이제 정식 시험인 문신 정시에 장원급제를 또 합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
어쨌든 그는 이후 이제 중국까지 이름을 날리는 그런 기인다운 풍모를 전한다고 합니다.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야인으로서 충만된 삶을 즐겼다고도 하는데 60이 넘어서도 벼슬에 연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. 근데 강태공도 뭐 나이 70에 재상이 되었고 80에 제나라 왕이 되지 않습니까? 다 각각의 그 사명이 있으니까요. 어쨌든 이 창성불로라는 말이 무성한 나무는 늙지 않는다라는 명구를 남긴 그런 노획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. 단원이 주인공인 이런 그 방송에 제가 이렇게 표암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아마도 이 표암이 없었다면 홍도는 글쎄요. 뭐 제주가 있었으니 그림이야 그랬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도일 수 있었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. 모르는 일이지만요. 이상으로 홍도를 키운 강세황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김홍도의 통속화를 감상하시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에 중점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.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